결정하는데 클러스터 헤드액은 선생님들이 응급의학과나 신경과 할 거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분발두통 같은 거를 국가고시에 내는 거는 저는 이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경과 더 안 하지. 그런데 이런 걸 내면 어떻게? 근데 또 작년 복시엔 또 누가 분발두통을 냈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막 이딴 거 내면 어떡하냐고 얘기할 건데, 그죠? 당신 분발두통 본 적이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분발두통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던 이런 두통의 양상이 굉장히 뭐 이렇게 이 안면 부위를 이렇게 찌르듯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찌르듯이 오고 눈꺼풀이 이렇게 토시스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자율신경, 3차 신경이나 또 예를 들어 자율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파세틱 톤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누구냐 또 우리 지도학생 노경민 학생한테 노경민 학생 분발두통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랬어? 분발 특징이 뭐임?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 거생하고 또. 그리고 네, 잘 읽는다. 박수 한번 쳐주고. 그래. 분발두통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뭡니까 이 뇌신경이 마비가 되고 뭐 동공의 크기가 크게 한쪽이 뭐 급격하게 변하고 그런 일은 거의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 이기진 뭐 예를 들어 이거 말고 자율신경 증상 없고 다 꽝이고 브레인 뭐 이런 거 찍었는데 다 꽝이다 그러면은 이제 분발두통 할 수가 있는데 여자 분발두통은 거의 없고 거의 제가 분발두통한 적 진짜 많은 의사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그런 분만 오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5대1이에요. 여자 분발두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돼. 그리고 그거 말고 3차 자율신경 두통 등의 반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 이런 거 있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 케이스를 제가 거의 똑같이 내고 제 시험 문제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정답은 지문은 같은데 정답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진단을 물어봤는데 치료를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는. 근데 제가 이거 외워야 된다고 한 거는 중간중간 얘기해드릴 때 꼭 외워야 돼요. 특징이 이런 게 분발두통, 정부증상 없이 이게 그 1차 두통이라 심각한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있다가 없어지고 하고 이게 자율신경 증상 중에 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난다. 저는 편두통은 되게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분발은 저는 없는데 하여간 분발두통 환자는 주로 새벽에 와요. 밤에 오고 새벽에 와서 교수님 팔로우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럼 뭐라 그러냐? 일단 좀 산소부터 좀 드리고 좀 괜찮아지면 집에 가라 그러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냥 입원장 드리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원을 해서 진통제를 써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마트리탄, 그러니까 배소 콘스트립터를 쓰는 거죠.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쓰면은 이게 두통이 좀 분발두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되게 드문 두통이다. 우리 두통학회에서는 희귀질환으로 해줘야 된다는데 희귀질환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게 특징인데 1차 두통이라 심각한 건 아니고 후두신경통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뒷머리에서 아프고 이런 느낌이 들고 뭐 찌릿찌릿하고 주로는 이렇게 막 보이는 건가? 마우스가? 안 보여?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 건가 지금? 안 보이네?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긴 좀. 그래서 후두신경통 발병 위치와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상포진만 아니면 돼요. 갑자기 생겼을 때. 근데 이제 학생 수준이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았더니 랩이 정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동공이 예를 들면 이쪽이 오른쪽이 커져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왼쪽이 작아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공 크기의 차이는 잠깐만요. 왜 이래? 그 동공 크기의 차이는 2mm는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동공 크기가 원래 차이가 안 났는데 동공 크기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2mm까지는 억셉터블 하긴 하거든요. 그 노멀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대개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동공의 크기가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두통 오른쪽으로 호소를 하니까 아마도 뭔가 오른쪽에 동공이 우측 동공이 좀 커진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뭘 해야 될까요?
도팅을 좀 해주세요. 전부 다 CTN 조인? 전원이? 그거 같지 않은데? 다 CTN. 제가 이걸 한번 나중에 이거 돌려볼 때 답이 뭐예요 물어볼까 해놨는데 뇌파 그래. 딴 것도 좀 클릭해줘야지. 제가 복수도 다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헷갈릴까봐. 사실은 뭐 다 해야지 뭐. 다 해볼 수 있지 뭐.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응?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눌러주시고 좋네. 자, 이게 뇌파는 이게 머리에 이렇게 이빨 붙이고 이렇게 모니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환자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갖고 뭐 동공 크기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EEG를 지금 찍는다. 의식이하고 시저 하는 게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탭도 탭을 할 때 제가 지금 26년인가요? 2025년이죠 지금. 제가 24년 전에 인턴을 할 때 응급실 인턴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경과 아마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픽스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경과 하겠다고 하고 왜 신경과 하냐? 그래가지고 응급의학과에서 이제 응급의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도 보호자로 한자가 잘 싸우니까 너는 싸워도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응급의학과라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신경과 선생님이 내려오시더니 우리 송태진 선생한테 우리 탭 좀 하게 해줘도 돼? 그래가지고 뭐 마음대로 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처음 11월 달에 탭 CSF 스터디 시켜주셨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되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신경과 전공의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탭 네가야.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의학과에 컨펌 받고 하는데 저는 인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탭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탭을 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물론 뭐 인턴이냐 뭐 전공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생겼지만 제가 탭을 딱 했는데 시뻘겋게 나와. 뻘겋게 CSF가 기겁을 해가지고 제가 전공의 선생님 좀 빨리 그랬더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CT상에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는 막 뒤집어 엎고 벨짓 다 해가지고 MRI 빨리 찍어야 되면 빨리 찍게 해놨긴 했어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턴 선생님들에서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뭐 세브란스든 뭐 아산이든 뭐 어디든 가면 파견을 간단 말이죠. 지방병원에 갔어. MRI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 네가 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찍으려면. 왜냐면 밤에는 안 돼. 그 사람들을 다 인건비를 주고 어떻게 기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CT만 보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CT상에 콜티칼 SH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잘 보면 보였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 응급의학과 선생님 다 괜찮아 보이니까 그럴 때는 탭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니멀 SH는 CT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CSF 스터디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놀랬죠. 그래서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뭐다? 탭을 할 때 소화는 예외입니다. 소화는 그걸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랑 상의 꼭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전공이라도 민년차나 교수님하고 IRCP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올라가는 사인이 있으면 탭은 웬간하면 좀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뇌 이미징을 반드시 하고 해야 돼요. CSF 스터디에 콘차 인디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머리 아프고 뭐 그냥 빵인 것 같으면 그냥 탭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탭하도 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하고 이 사람은 답이 TCD는 뭐 SH 환자들 팔로우 베소스파즘 볼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저희 신경과에서 뭐 뇌혈관 좁은 사람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보니까 CT가 어때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상의학과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이거 임순희 원장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나요?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어떤 과 의사를 하든 응급실이든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소송당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정태리 학생 있나요? 출석했나요? 어디 있어요? 그래. 저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 방학도 포기하고 다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학생이 영어 논문 어떻게 쓰냐.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뭐냐? 여기 뭐가 이상해요? 여기 정태리 학생 뭐가 이상한 것 같아? CT요? CT상에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왼쪽 CT에 여기 뭐가 이상해 여기? 이상하네. 요거는 정상인데 이런 게 이게 시스톤인데 포스 벤트리클인데 덴시티가 여기가 이상하게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원래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 CT가 까매야죠, 그죠? CT는 원래 까매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워터 덴시티가 에어 다음으로 CT에서는 덴시티가 낮아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면 이게 에어잖아요. 귀잖아요, 귀에 CT를 찍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야 돼. CSF 스페이스는 원래는 뭐 출혈이 없으니까 물이라고 물이어야 돼. 물이 어때? 색깔이? 보통은 까맣죠.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얘는 뭐임? 하얗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게 이상한 거죠. 스타 쉐입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SH가 생겼고 이 사람은 이제 시간 지나면 그냥 갑자기 사망해요. ICP가 갑자기 올라서. 여기 특히 이렇게 온 걸 놓칠 리는 없겠지만 여기에 요 부분에 요렇게만 이 MCA 바이퍼케이션 애니메이션 터지면 요런 데만 SH가 있다. 그런 걸 놓쳤다가 이제 소송 당하는 그렇게 돼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그림에 이 꽈리가 있는 거죠. 애뉴리즘이. 이게 왜 하여간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면서 그 동맥류가 있는 거죠, 그죠? 동맥류는 학생 수준에서 또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문제가 애뉴리즘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있다. 왜냐하면 애뉴리즘의 인시던스가 100명에 1명이라 되게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오는데 다 애뉴리즘이 다 있지 않아. 제 가족에도 있어요. 저는 없지만 저도 언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이즈가 절대값이 한 7mm가 넘으면 수술이나 시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진다 알고 있었는데 위치가 저렇게 P콤, A콤 위치다. 그러면 그 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터져. 그런 거는 3mm만 돼도 뭔가 해야 돼. 3mm만 돼도. 가족력이 있다. 또는 예전에 터진 적이 있다. 그러면 코일이든 수술이든 해야 돼.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서든어브 팔시가 오는데 3번 뇌신경 마비가 오는데 왜 동공이 커지냐? 동공이 커지지 않은 서든어브 팔시도 있고 동공이 외화방으로 갔으니까 서든어브 팔시죠 지금. 동공이 커지는 서든어브 팔시가 있어요. 동공이 커지는 한쪽이 물론 작아질 수도 있지만 동공이 커지는 서든어브 팔시는 그거를 놓치면 면허증이 날라가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그걸 모르면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든어브가 요 가운데 지나가는 데가 혈관이고, 그죠? 여기 딥 베스큘러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스케미아 가서 너브에 가는 이스케미아가 생겨가지고 이스케믹 서든어브 팔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동공 크기에는 변화가 동나연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동공 크기의 변화가 이스케믹이면 없겠지, 그지? 뭐라고 어떻게 되죠? 아니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대잖아. 박수 좀 쳐줘. 그래 없겠죠. 이스케믹 이전은 이게 컴프레시브 리전이는 동공 크기가 변해. 왜냐면 저기가 컴프레시브 리전인데 서든어브가 그냥 너브 하나로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신경이 합쳐진 신경 다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심파세틱 너브와 파라심파세틱 너브가 있는데 파라심파세틱 너브가 맨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심파세틱이 컴프레시브 리전으로 튜머나 블리딩이나 애뉴리즘이 커져가고 눌리면 동공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단 말이죠. 왜 커져요? 파라심파세틱이 기능을 못하니까 항상성 유지하려고 심파세틱 톤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심파세틱 톤이 뭐예요? 방금 우리 동나연 학생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동공이 커지잖아. 놀라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 분노하고. 그죠? 흥분, 공포. 동공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왜 커진다고요? 파라심파세틱이 다운이 돼가지고 심파세틱이 올라가. 근데 서든어브가 컴프레시브 리전이 애뉴리즘이나 튜머는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서너팔씨가 왔을 때 근데 예외들이 있어요. 뭐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뭐 동공이 뭐 축동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예외적인데 응급실로 왔다 또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한다 갑자기 헤드웨이브로 왔다 동공 크기가 다른데 그럼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게 당연히 피코մ 애뉴리즘 럽처죠. 피코մ 애뉴리즘. 추가 이그 질문 했어. 그랬더니 이래.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있네. 바이 템포랄 헤미아옵시아가 있네. 근데 렉이 정상. CT 엔지오 꽝이 애니비즘 아니래.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비주얼 필드가 아까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컴프레시브 서든하고 팔시 피코մ 애뉴리즘 맞고 터져서 수술해서 잘 살아가 집에 가셨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자동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 이렇게 비주얼 필드 디펙트를 하니까 바이템포럴 헤면옵시나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보팅 좀 해주시고 핸드폰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야 되니까 MRI MRI 좋은 생각 100%다 MRI 찍어 그냥 CT 엔지오도 뭐 당연히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제가 정답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CT 엔지오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피코մ 애뉴리즘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겠네, 그죠? 피코մ 애뉴리즘 감별했어. 근데 꽝이래. 그러면은 MR을 찍어야겠죠. 왜? 어디를 타겟을 해야 돼? 신경과 의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루이는 로컬리제이션. 저 전공의 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안 할게요. 그냥. 근데 하여간 저 때는 MRI 같은 거 찍으려면은 MRI 같은 거 찍으려면은 태어날 때 가능했다. 그래서 항상 갈굼당하다가 의장님이나 교수님한테 갈굼당하다가 네 말이 맞냐 틀리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찍었는데 진짜 나오면은 이거 열심히 했구나 너 그지? 그리고 틀리면 도대체 너 하는 일이 뭐니?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자 어디 문제예요? 우리 누구냐? 이제부터 제가 모르는 분만 있는 것 같다. 과대표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래. 어디에 문제? 자 이게 코고요. 이게 미드브레인 폰즈고 여기는 뭔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처럼 생겼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뇌하수체 시그널이 원래 피덩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하고 피덩이가 아니라 뭐냐? 리피드랑 너브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상대적으로 로우 시그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거와 이거 정도 사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큰 게 있죠. 그럼 피추이터리에 45세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똑같이 왔는데 그러면 이런 메스라이트 리전이 있다. 가장 의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피추이터리 메스는 뭘까요? 뭐 어떤 패솔로지가 뭘까요? 안 배웠나요, 이거? 중년 여자면은 피추이터리 아데노마겠죠. 피추이터리 마크로 아데노마. 필요하면 수술하고 일단 약 써서 말리고 해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헤모리지다. 피추이터리 아데노마가 아니라 피추이터리 아데노마 마크로 아데노마 블리딩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튜머가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피추이터리 아포플렉시다. 저희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이것 때문에 완전 중응급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수술방 어린지 해요. 피추이터리 아포플렉시 꼭 감별을 해야 되고 대부분은 피추이터리 마크로 아데노마의 블리딩이다. 피추이터리 아포플렉시는 꼭 기억하시고 요 그림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했다가 잘 답을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이다. 그러면 크라니오 파렌지오마인데 그거는 피추이터리 그랜드보다 하이포탈라무스가 있잖아. 하이포탈라무스 여기에 메스가 생겨요. 칼시파이드 메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28세 남자가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딱 젖히는데 고개가 끊어지는 듯한 심한 나도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어지럼증이 생기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발음이 부정확한 거는 뭐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지. 물을 삼키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거 크로스드 센서리 심텀, 그죠? 오른쪽 얼굴과 왼쪽 팔다리. 야, 이거 나오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누구냐? 동나연 선생님 옆에 계신 이지은 선생님. 어디? 연수? 와,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박수 쳐주세요. 열심히 쳐주고.
연수죠, 연수. 이거 잃어버리면은 이 의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고, 여기 연수에 써놨는데,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계시고, 여기 연수요. 그죠? 메디알 메듈라리, 라테랄 메듈라리죠. 메디알이 여기고 라테랄 메듈라리죠. 그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제가 또 23년, 이렇게 하면 내가 돌팔이 갔잖아. 근데, 제가 1년차 때 새벽 2시에, 버티고 걸렸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MRI 못 찍는다고, 세브란스도. 처음 응급실에서. 진찰 상에서는 아무리 봐도 페리페랄 버티고인데, 이게 지금 새벽에 걸렸는데, 환자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메둘라 입학 같은데, 당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당신 일단 전공 1년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벽에 이제 술 먹다가 와가지고, 전공이 따위가 뭘 한다고 무슨 뇌졸중이라고 하냐고, 나 집에 간다. 갔어요. 10분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자퇴서약서 받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3시간 뒤에 멘탈 체인지가 왔어. 코마. 왜? 메둘라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어제 누구냐 최예원 선생님 어제 몇 시간 잤어요? 7시간?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시간을 주무셨는데 7시간을 자는 동안 나는 숨을 좀 7시간 동안 잘 쉬어야 되겠어. 내 7시간 자는 동안 내 심장이 정지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볼런터리하게? 그러셨어요 어제? 당연하지. 저는 어제 5시간 잤는데 그럴 수가 없어. 코골이 심해갖고 쫓겨나서 마루에서 잤는데 그냥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내 숨쉬고 심장 뛰는데 관심이 없고 제 스스로도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는 인볼룬터리한 반사니까. 그죠? 근데 뇌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잘 안 쉬면 숨을 쉬라고 그러고 심장이 안 뛰면 심장을 뛰라고 막 액티베이션을 주는 데가 어디냐? 연수에.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연수경색이 오면 자다가 죽는다니까? 이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면 안 돼요. 선생님들 왜 버티고 진짜 짜증나거든요? 와가지고 계속 토하고 있고 뭐 애가 안 좋아지면 계속 우리 이비인후과 블레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이비인후과 뭐 입원해서 할 게 없는데 응급실 안 볼게 버티고 신경과 가라 그래. 왜 그렇게 할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나온다. 입박. 이거 놓쳤다가 하면 이제 병원이 소송을 걸리기 때문에 연애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어지럽다. 한 번쯤 겪고 살다 보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갑자기 어지럽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동네 선생님? 응급실 가라 그래? 그렇죠. 성태진이한테 가라가면 안 된다. 빨리 응급실 가서 MRI 된다고 하면 뇌경색인지 아닌지 연수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또는 혈관을 찍어봐야 돼요. 특히 이렇게 남자는 과격한 운동, 뭐 예를 들어 격투기,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생기고 여성분은 어디 뭐 마사지 받거나 경락 마사지 고개 막 이런 거 돌리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뭐 노수치료도 잘 받는 데 가서 해야지 뭐 이상한 데 가서 하다가 이게 척추동맥이 찢어져요. 병동맥이나. 그래서 이제 척추동맥 찢어지면 연수경색이 생길 수가 있어.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사람 특히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물을 삼키기 어렵다. 디스파지아가 생겨요. 홀스니스가 생겨. 딸꾹질을 해. 딸꾹질이 안 멈추고 아주 오래 한다. 오래 한다는 기준이 뭐냐? 하루 이상이죠. 보통은. 저희 신경과 가서 연수경색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했어요. 이거 모르면은 제가 선생님들이 뭐 실수도 언제 나와서 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저 뭐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뭐 저 실수 배정도 안 해요. 네? 그냥 무슨 제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저의 실수를 혹시나 걸게 되는데 제가 왈렌버그 증상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이리터거지. 엄청 하네요. 너 뭐 하는 거야? 뭐 등록금 얼마 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진짜 웃자고 진짜 엄청 까칠하지 않아요? 아니 저 엄청 무서워한다니까 우리 전공이나 우리 전공인들이 뭐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데 모르면은 이거는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신경과 의사가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놓치면 안 되거든.
우리 놓치거든 실제로. 신경과 의사 둘도 놓쳐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이그제만 믿다가 망한다. 이그제만 믿으면 안 되는 거네. 제가 이 국시에 똑같이 나왔어요. 2년 전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안 바꾸고 토시 하나 안 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문제은행에 있는지 이걸 안 내고 연수를 안 내고 이거를 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시 이거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너 저작권 넘긴다고 소용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어딜까요? 혈관 분포 찍어주시죠. 도팅 해봐주세요. 전원이 다 척추동맥 또는 파이카인? 전원이? 그래 다른 것도 한번 해줘야지 재밌지. 응? 자, 이 연수경색, 라테랄 메둘라리, 왈렌버그 증상 말씀드렸어요. 크로스드 센소리 심텀이 있고, 왜냐하면 뉴클레어스가 콜티코스파이널이나 콜티코 불바트렉이 메둘라스 데포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센소리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물론 이제 연수경색이라고 다 모두 크로스드 센서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험에 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크로스 센서리가 있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연수인 거예요. 메둘라인 다른 걸로 설명은 거의 그냥 안 돼 설명이. 그죠? 그래서 혈관 이 혈관이 분포가 어디냐를 꼭 외우셔야 돼요. 라테랄 메둘라 척추동맥 또는 파이카의 브랜치다. 꼭 외우세요. 아니 이거 물어봐 이거 국시에 아니 이번에 뭐지 시험 문제 내려서 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 똑같이 만약에 냈는데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 누구냐? 노경민 학생.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터블해진다. 매우 이리터블해진다. 찾아가서 이 사람 이거 내가 내 문제 틀린 사람 누구요? 이렇게 명단 달라고 한다니까? 진짜 오세시브한 사람이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 여기서 졸다가 안 들어도 되고 했는데 선생님 동료는 중요한 겁니다. 동기. 저도 뭐 저 싫어하는 동기도 있고 좋아하는 동기도 있겠지만 다 같이 가야 돼. 이거 만약에 오늘 수업 안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송태진이라는 사람이 시험지 이걸 냈는데 이걸 틀리면 쫓아온다고 하더라. 명단 내놓으라고 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틀리면은 100% 만점이 안 나오면 매우 이리터블 따지러 옵니다. 증상 외우세요. 이거 많죠? 근데 외워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메둘라가 중요한 게 조그맣지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디스파지아는 엠비구스 뉴클레어스가 맛이 가면 생기고 이거는 식스너브, 서드너브 이 트랙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고 그죠? 못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에이탁시아는 세레브렐라 트랙이고 페인 템퍼러처 이거는 그 스피노살라미 트랙이고 얘도 바노 신드롬 생기죠.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입시라테랄, 폰치라테랄 사인을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맥 분지 뭐 다 오죽하면 보팅도 하고 답 이거라고 얘기도 해줬어. 외우셔야 돼요. 머리는 뇌가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빨간 색깔 외우셔야 돼요. 579씩 외워야 됩니다. 통증을 느끼는 뇌신경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틀린다. 정태리 학생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터블 했다고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 뇌신경 중에 스페셜 센서리, 제너럴 센서리 담당하는 뇌신경 해부학 시간에 신경학교 배웠을 텐데 579씩 꼭 외우세요. 거기에 비법을 하는 거랑 뭐 혈관이나 부비동이나 정맥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혈관 때문에 특히 통증을 느끼는 뇌신경 몇 번이요? 물어보면 579씩을 모르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하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이게 우리 선생님들 다 여자잖아요. 저 빼고 다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 편두통은 가족력 경향이 있는 유전성 경향이 있는 일종의 그 뇌질환이거든요. 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편두통이 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신데 맨날 머리 아프다고 저희 와이프님 맨날 머리 아프고 와이프는 뭐 서로 피는 안 섞였지만 근데 문제는 제 여동생, 남동생, 제 중3병 딸내미, 고1 아들내미 뭐 하지? 맨날 머리 아프고 다 편두통이죠. 그죠? 그래서 편두통, 두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 갑자기 생겼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없었던 게 생겼다.
그리고 양상,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지끈지끈 아픈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가족력 있는지, 무슨 약 먹는지, 동반 증상 이런 거 꼭 확인하고 약을 쓰는지. 그래서 아까 숙제를 내드렸는데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본인이 나는 태어나서 두통이라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다. 두통이 뭐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100명에 5명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머리 아픈 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이 여성분들은 혹 월경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미드 들어올 때 편두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혹시 머리 아프신 분들은 거기 잘 기록을 했다가 뭐 저든 아니면 신경과가 와서 너무 머리 아픈데 이거 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상의해 보시고.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편두통이 심한 사람은 카페인을 최대한 덜 드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빨간 색깔로 돼 있어요. 레드 플래그 사인. 외워야 됩니다. 많은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특히 세 번째, 대변보다, 기침하다, 뭐 격렬한 운동하다 없었던 두통이 생겼다.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요.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게 에너지 넘쳐죠. 그리고 제가 49살인데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생긴다. 아니 그럼 제가 40분대 제일 처음 두통 생기면 사진을 안 찍어? 아니죠. 그죠? 결론, 근데 이게 뭐 그냥 편의상 50세로 해놓은 거고, 중년 이후에는 처음 생기는 1차 두통, 원인이 없는 뭐 긴장형 편두통, 뭐 분발, 뭐 1차 뭐 기타 두통 이런 거 없어요. 50세 이상은 안 겪어본 두통이면은 무조건 사진 찍어요. 선생님들의 부모님 머리 아프시다고 그런다. 맨날 뭐 젊을 때부터 아프셨다. 대개는 꽝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찍어봤으면 찍어보라고 해야 돼. 중요한 건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집에 강면에 갔는데 엄마 아빠 여쭤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가 그것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생기면 스트레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없었던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신경과 가셔가지고 상의해 보시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은 충분히 의대생이랑 요즘 이 정도는 머리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그죠? 참고하시고. 자, 보팅 한번 하시죠. 31세 여자가 동일한 양상의 두통이 중3 때부터 월경 시작할 때부터 이제 생겼던 거죠. 자주 생기고 전조 증상 없고 우측 측두부부터 시작을 하고 고개 숙이면 쏟아질 것 같고 머리 아프고 심하면 울렁거리고 토하고 제가 그렇죠. 제가 미국 뭐 이렇게 동부 쪽으로 학회를 가면 항상 두통이 생겨서 내릴 때 바로 약을 먹어요. 트리탄을 먹고 그렇지. 비행기에서 내릴 때 트리탄을 딱 먹고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소리에 민감하고 시끄러운 소리 심해지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학생들은 조퇴해야 되고 그죠? 우리 뭐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맨날 와요. 지나서 써달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15일 이상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주 여러 사람이 다 했네. 재밌다. 근데 조짐이 있나요, 이 사람이? 전체가 뭐 있다고 조짐이라는 거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편두통인데 조짐이라는 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적인 특성이고 전체 편두통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 이래요. 근데 조짐이라고 하는 조짐 편두통은 이렇게 비주얼 오라, 또 모터 또는 뭐 감각 오라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성감암점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의학용어로 혹시 내가 이렇게 보인다 또는 내 가족이 이런 걸 얘기한다. 첫 번째로 간별해야 될 건 당연히 시저죠. 그죠? 튜머나 이런 거 있는지 후드 옥시피탈 튜머 이런 것부터 간별해야 되는데 내가 시야가 머리가 아프려고 할 때 항상 이랬다. 시야가 흐리다가 머리가 아팠다. 뭐 난데요? 이런 분 있으면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제가 그냥 진짜로 이게 조짐은 좀 다른 얘기라. 이 조짐이 있는데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돼. 편두통인데 뇌경색 생겨 쉽게 위험성 10배로 꼭 알고 계세요. 조짐 편두통 이렇게 성감 앞쪽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게 보여 진짜. 저는 안 겪어봤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래가지고 MRI 쪽이 꽉 나와서 너는 아빠 닮아서 참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다 제 탓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다가 보이고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이게 막 터진 것처럼 구멍이 빵 뚫린 것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이게 어디에 기술되어 있냐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편두통 환자거든요. 요분이 이 저자분께서 이 사람을 저렇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오라가 있을 때 시야가 그 시각 증상이 왜곡돼 보이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려가지고 그때 이 말이 나왔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증상. 그래서 마이그레인 위드 비주얼 오라가 두통학회 1판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더랜드 신드롬이라 이상하다. 오라가 있다. 그럼 편두통은 왜 생기냐? 여기서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편두통은 처음에 이런 자극이 오면 여기 머리 뒷머리에 편두통 중추가 있는데 브레인스템 쪽에 거기가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지끈지끈하게 이제 부풀어 올라서 염증만 생겨서 머리가 아프고 약을 안 먹거나 하면 계속 아프다가 뭐 자연히 소실되기도 하고 약을 드셔갖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다? 요거죠.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죠? 마이그레인을 만드는 중추가 어디냐? 트리지면 뉴클레스 카우다 여기 있어요. 후두부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퍼지면 오라가 생기다가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통증이 생기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구역 반사 중추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노지아 보미팅이 생기는 증상, 편두통인데.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학생 수준은 몰라도 되고 저처럼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을 건데 오라 전에 두통 전에 오라가 있고 오라 전에 전구 증상이 있어요. 프리모니터리 심터. 저 같으면 졸려요. 하품이 나. 피곤해. 콜이 오면 짜증이 나. 나 머리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저를 콜을 해서 깨웠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두통이 있기 직전에 바로 약을 먹어요. 저 같으면 저 예를 들면 전구 증상 같은 이게 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편두통 환자분들이 고민이 되고 힘들겠어요. MR 찍어봐야 그냥 꽝이라고 그러대. 그죠? 이 편두통은 질환이니까 본인이 아프거나 그러시면 꼭 상의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게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꼭 와서 말씀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꼭 외워야 될 게 CGRP, 칼시토닌 유전자 연각 펩타이드. 편두통의 주요 몰리큘인 거죠. 그죠? 왜 몰랐다가 CGRP가 발견이 돼서 CGRP를 주사했더니 편두통이 생기고 CGRP 차단제를 썼더니 편두통이 없어져. 그래서 요즘 나오는 편두통의 대세는 뭐냐? CGRP를 차단하는 약들이. 그리고 요거는 여기 중에 무전적 편두통 진단 기준을 꼭 외우세요. 요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한 5개 내라고 냈는데 그 중에 선택은 정재영 교수님 책임자식께서 하시는 거라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분명히 있죠. 문제는 아마 안 바꿀 거예요. 할 거고 이 진단 기준에 합당한 걸 쓰거나 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안 나오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와도 요 중에 여기 진단기 무조짐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거냐 또는 들어가지 않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짐 편두통은 안 외워도 되고 중요한 거 조짐이 5분에서 60분 동안 지속되다 대부분 소실이 된다. 아까 말한 비주얼 오라가 하시고 치료는 안 좋은 걸 안 해야 돼요. 편두통이 유발인자가 있어요. 두 번째 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될 거는 트립탄이다. 이것도 제가 국시에 냈는데 똑같이 트립탄을 나왔는데 문제가 약간 바뀌어서 수마트립탄이라고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시고 금발두통 때도 첫 번째는 산소고 두 번째는 트립탄이 맞는데 그 다음 치료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편두통은 일단은 유발인자 피하고 타이레놀, 아스타미노펜, 엔세이드 쓰고 안 되면 트립탄. 근데 심한 편두통은 처음부터 트립탄을 써야 된다. 세로토닌 아고니스트, 베소 컨스트릭터죠. 꼭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거 이거를 시험 문제 내진 않았는데 상식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상식. 편두통 환자는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선생님들 다이어트 한다고 밥 제대로 안 먹고 하면은 편두통 생긴다. 카페인, 공부했는데 졸려 죽겠는데 카페인 안 먹고 어떻게? 그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편두통 환자는 카페인을 끊어야 돼. 왜? 카페인 농도가 줄어들 때 금단두통이 생겨요. 카페인 금단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이 아침에 딱 출근해서 모닝커피 딱 한잔 하면 3시까지는 머리가 아파요. 퇴근할 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주말에 늦잠 자면 머리가 아파요. 왜? 아침에 원래 루틴 모닝커피 안 마시거든요. 편두통, 카페인 아예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카페인 말고도 이런 것들 선생님들 좋아하는 것들 뭐 있어요?
핫도그, 소세지, 레드와인, 치즈 이런 거 있죠. 내가 편두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아니 이제 시험 공부에 바쁘니까 그냥 오늘 앱에다가 아니면 자기 카톡에 나는 오늘 머리가 안 아팠다 또는 머리가 아팠다. 아팠으면 내가 오늘 뭘 먹었다 기록을 해. 제일 중요한 게 두통입니다. 그죠? 장은 어려울 거고. 제가 기억했다가 아니 뭐 의대생이 뭐 다 힘들죠. 저도 뭐 공부를 잘했지는 못해서. 그리고 그 약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립탄 써야 된다라는 점이고,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신경까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트립탄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로 바꿔보고 3번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학생 수준에는 몰라도 될 것 같고, 네, 기억하시고, 자 보팅 한번 하시죠. 이제 졸릴 것 같으니까. 자 30세 남자인데 10차례 이상 반복되는 양측에 조이는 듯한 띠드는 듯한 두통이고 20대부터 있었는데 뭐 울렁거리는 거는 있는데 뭐 후두부도 아프고 구역부터가 없다. 구역부터가 없다. 그죠? 가족력도 없다. 이거 뭐 100%임? 그죠? 텐션 타입 헤드이죠. 자, 이거는 텐션을 잘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왜냐면 텐션 타입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빵이면 텐션이라고 보통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상식이죠, 상식. 자, 누구냐? 간만에 질문 한번 해야겠다. 백서연생이 어딨나요? 선생님인가요? 병의원, 송태진이를 보러 오는 가장 흔한 두통이 뭘까요? 아닌데. 아까 그거 없잖아요. 다른 거 뭐 있어요? 방금. 그렇죠. 저를 만나러 오는 가장 흔한 두통은 뭐냐? 병의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두통. 편두통이에요. 근데, 선생님, 누구지? 백소연 선생님, 가장 흔한 1차 두통은 뭔가요? 박수 좀 쳐줘. 안 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본인이 나중에 맞추면 남들이 박수 안 쳐주면 기분이 어떻겠어? 항상 그런 생각 해야지. 자, 가장 흔한 1차 두통은 텐션이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생겼고, 텐션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근육이나 이런 문제인데, 자, 여기 빨간색이죠? 진단 기준 꼭 기억하시고, 구역부터가 어떻게 됐다고? 구역부터가 뭐라고? 없죠. 있으면은 일단 긴장형 두통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죠? 저희도 똑같이 저도 그렇게 감별을 해요. 편두통이 한쪽 편자가 아니에요. 채찍 편자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게 유니라테랄로 온다고 편두통이 아니에요. 유니라테랄은 40%예요. 바이레테랄 40%, 20%는 어떻게 되냐? 유니라테랄로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레테랄이 돼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한쪽만 온다고 편두통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TTH 때 약이 요거다. 요거 빨간 색깔 외우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자 어떻게 한번 하시죠. 50세 여자가 얼굴 부위에 전기 쇼크 같은 찌르는 듯한 예리한 두통이 하루에도 수십 회가 생겨갖고 왔다. 입 닦을 때 생기고 통증이 있는 얼굴 오른쪽인데 거기 감각이 떨어지고 먹먹하고 다광이다. 그럼 뭐다? 열심히 하시는데 트리지미널 뉴랄지아 그렇죠. 그러면 약은 뭘 쓸까? 약은 보팅 한번 하시죠. 지금 떴나요? 그렇죠. 안티 컨버전트죠. 이것도 시험을 냈더니 그 국시 하시는 분이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면은 카바마제핀만 너무 홍보하게 되니까 그냥 그 안티 컨버전트 보기를 바꾸시더라고요.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옥스카바제핀, 카바마제핀, 가바펜틴 다 안티 컨버전트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앞으로 놀시세티브